네, 안녕하세요. 닥터나로 오늘은 영양토크 진행을 맡은 대표원장 양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양토크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한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그 식재료와 관련된 영양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와 함께 이 첫 시간을 함께 해주실 저희 병원의 전문가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나로 한방병원 영양실장 문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의 영양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영양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영양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저희 첫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암 환자들의 체력 회복에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그렇군요. 암 환자분들이 체력 회복에 꼭 필요한 식재료 바로 어떤 거죠? 오늘의 식재료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사실 그 고기라고 하면은 이 암 환자분들이 드시는 걸 좀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실장님, 우선 저희가 우리 고기를 꼭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고기에만 함유되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제 육류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첩성이 되어서 세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오직 그 식품으로만 섭취를 할 수가 있는 아미노산 계열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식물성 단백질이나 유지류 외에도 특히 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이소루신, 발린, 히스티딘 이런 9종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육류 섭취는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고기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 정말 고기를 드시기 싫어해서 채식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채식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암 환자분들이 특히 항암 후에는 이제 고기의 맛이라던가 그 냄새 때문에 고기를 많이 안 드시고 주로 채식 위주나 과일 위주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항암 후에는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서 이제 체내 알부민 수치와 총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채식만 드시는 거는 영양적으로 좀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채식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혈액 검사 수치가 말씀하신 대로 불균형한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기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고기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일까요?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직화구이나 이제 연탄구이로 먹는 거 많이 좋아하시죠. 석쇠나 연탄에 이제 직화로 구워 먹게 되시면 이제 불판 위의 온도가 거의 20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류가 타서 그을음이 생겼을 때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단백질이 이제 기름과 만나서 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같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삶아서 수육처럼 먹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팬프라잉을 해서 드시는 것을 가장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돼지고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걸까요? 돼지고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지만요. 비타민 B6나 아연, 철분과 같은 영양소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체내 활력 영양에 관여하는 비타민 종류이고요. 또 아연과 철분은 체내에 꼭 필수적인 미네랄 성분으로 돼지고기를 섭취했을 때 가장 흡수율이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돼지고기가 이 암 환자분들의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최근 2024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를 섭취할 시에 암 환자의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체력 회복을 도울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2023년도 암 연구소에서는 가공육, 예를 들면은 햄, 베이컨,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주의하되 적당량의 비가공 붉은 육류 섭취는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도 돼지고기가 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돼지고기가 좋은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좋은 돼지고기를 고르는 법과
또 보관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돼지고기를 처음에 구매하실 때에는 겉면이 이제 점액질이 없이 깨끗하고 광택이 나고요. 이렇게 선홍빛 붉은색의 육류를 띠는 고기가 가장 좋습니다. 지방질 쪽을 보면은 좀 단단하고 하얀 지방질이 좀 더 신선한 고기이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구매하시면은 바로 드실 때에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오래 저장을 해서 해놨다가 드실 경우에는 꼭 냉동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도 알았고 저장하는 방법도 알았고, 자 그럼 이제 이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뭐가 또 있을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보통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바로 삼겹살이죠. 근데 삼겹살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보다 지방이 많이 붙어 있는 부위이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은 삼겹살 드시기를 굉장히 꺼려 하세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이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을 같이 섭취를 하는 건데요. 이 파이토스테롤은 채소류에만 함유가 되어 있는 스테롤 계열이에요. 식물성 유지류 이런 데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이런 버섯류에도 꽤 많이 들어있어서 삼겹살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섭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삼겹살집 가가지고 먹을 때 버섯 구워 먹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였군요. 네, 다 일리가 있는 궁합이었습니다. 오,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삼겹살집 가서 버섯을 열심히 더 구워 먹어야겠네요. 자, 그럼 이 돼지고기가 어떤 암종 환자분들께 특히 좀 도움이 될까요? 특정 암종에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극단적인 예이고요. 제 생각에는 위암 환자분이나 대장암 환자분들 같이 소화기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암 환자분들도 소화가 굉장히 쉽게 되는 육류 중에 하나라서 돼지고기는 좀 부담 없이 가볍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분들은 사실 여러 암종에 관계없이 이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시면서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체력 저하가 많이들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암종에 관계없이 이 돼지고기가 체력을 회복하고 입맛을 돋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좋은 돼지고기를 집에서도 좀 쉽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어떠세요? 돼지고기를 가장 간편하게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삼겹살이나 통목살을 이용하여 보쌈 수육 만드는 방법인데요. 수육 레시피에 관해서는 저희 영상 마지막에 첨부를 해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암 환자분들의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돼지고기에 관해서 우리 문경림 영양실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암 환우분들께 도움이 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보람된 날이었고요. 조금 더 환자분들이 고기를 섭취하실 때 부담 없이 좀 건강한 식재료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식재료를 가지고 또 건강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저희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나로 영양토크 진행을 맡았던 대표원장 양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